얼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2001년경 우리나라에서 등장했으며 얼굴과 최고라는 의미의 짱을 합성한 신조어죠. 비슷한 단어로 얼꽝, 몸짱 등이 있는데 당시 인터넷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건 물론이고 공중파 방송에서도 각종 상호, 상품, 언론 가릴 거 없이 유사한 단어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유행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종종 보이지만 신조어 특성상 과거만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건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여전히 활발하게 사용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2023년 1월 14일 캔캠이란 일본 뷰티 매체는 오르찬이란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추천 화장품 설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데요. 여기서 일본 발음 오르찬은 우리의 얼짱을 말하는 겁니다. 해당 매체는 한국분으로 얼짱이란 단어가 나왔다며 얼짱 메이크업, 얼짱 아이템, 얼짱 헤어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일자 PCN 플러스 R이라는 매체 역시 한국의 SNS가 발상, 꽃미남에 가까운 의미의 얼짱은 어떻게 쓰는가? 라는 기사를 올리며 인터넷상에서 얼짱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으나 뜻을 모르고 사용하는 이가 많다며 이것이 한국 붐을 타고 일본에 수입되었고 한국 젊은이는 이 단어를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 그리고 해당 단어가 일본에서는 얼굴이 예쁜 사람 혹은 한국 같음이라는 뉘앙스가 추가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남았습니다. 즉 얼짱이라는 우리에게 사어가 되어버린 이 단어가 일본에서는 여전히 그리고 출처도 모르고 사용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라는 거죠. 이외에도 다양한 매체에서 한국풍 얼짱 패션 요령, 얼짱 헤어가 유행하는 이유 등 많은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특히 일본 여성 MZ세대에게는 한국 같다, 한국인 느낌이다 라는 말이 칭찬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미의 기준이 한국이 된 것이죠. 심지어 최근 한국 의류 브랜드의 일본 진출이 늘어나자 브랜드 행사장 앞에서 일본 여성들이 줄을 길게 서는 모습까지 자주 포착되는데요. 마치 우리나라가 명품 브랜드 매장 앞에서 줄을 서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런 의문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봐야 일부 일본인들 아니냐? 우리나라의 국뽕기사나 자료를 가지고 과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오늘 투르코리아는 대한민국 사람을 미의 기준으로 보는 일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 MZ세대가 한국 패션 때문에 줄을 섰다는 최근 내용을 살펴봅시다. 먼저 일본은 우리나라 패션 시장보다 2배 이상 큰 100조 원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계절적 특성도 소비자 체형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고 심지어 한류 영향이 즉각적인 곳이라 우리 브랜드 관심 역시 큰 곳이죠. 우리 패션 브랜드 맛땡킴은 2024년 2월 도쿄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운영했습니다. 매일 100명 이상의 대기줄이 생겼으며 백화점 측이 직접 입점 제안한 두 번째 팝업은 오픈 첫날부터 일본 인기 인플루언서들이 방문해 소위 매장 문이 열 때까지 기다리는 오픈런 행렬이 몰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브랜드 안다르의 경우 일본 온라인 스토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배 이상 급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사카 한 큐백화점 우메다 본점 2개 층에서 2월 27일까지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는데 이곳 역시 100명 이상이 줄을 설 정도였죠. 안다르 측은 알뜰 소비를 선호하는 일본 소비자들의 성향과 달리 오히려 한국 평균 객단가 대비 무려 43%나 높게 나타났다며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소비자들보다 더 많은 수량의 제품을 구매했거나 프리미엄 제품 선호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제품이 3일 만에 동나며 추가 물량 공급까지 필요했다는 말을 남겼죠.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202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도쿄 체험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브랜드가 일본에 진출하고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뷰티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12월에는 국내 대표 헬스 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이 일본 하라주쿠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으며 일본 시부야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 닥터지에는 3일 만에 3,000명이 몰렸습니다. 2023년 말에 도쿄 시부야에서 열린 어뮤즈 팝업 스토어에도 사람들이 몰려 길이 마비될 정도였죠. 2023년 12월 1일 매일경제 집계에 따르면 2023년 도쿄, 오사카를 비롯해 일본 주요 도시에서 열린 K-팝업 매장에 20만 명이 넘는 일본인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라카, 로맨, 마녀공장 같은 중소 뷰티 브랜드는 한국보다 오히려 일본에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이 브랜드들은 큐텐 재팬을 비롯한 현지 뷰티 플랫폼에서 주요 카테고리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성세대에겐 생소한 브랜드를 이젠 일본 젊은이들이 먼저 알아보고 찾은 것이죠. 사실 한국풍, 한국 스타일의 의류, 뷰티 상품이 일본에서 잘 나가고 있는 건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2023년 8월 1일 DCS라는 일본 매체는 한국 K-패션이 일본 기업을 몰아치는 날, 디홀리 무신사의 위협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려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는 일어날 때마다 일본의 의류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쉬인을 비롯해 아시아의 신흥 세력이 MZ세대를 꽉 잡는 현상 속 이 10년을 싸우는 중장기 전략을 아시아에서 정립하지 않으면 결국 파멸의 날이 온다라고 지적해왔다. 디지털로 무장한 중국은 물론 삼성을 만들고 영화 기생충에서 미국 아카데미상을 아시아 최초로 수상, BTS는 미국 빌보드에서 톱을 잡는 등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파워는 날로 늘어나고 있어 1인당 GNP나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조차도 한국은 일본을 앞질렀다. 우리가 한국에게 배우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번에는 한국 패션이 어떤 전략을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고 싶다 라는 서문을 남겼으며 이후 한국 기업이 패션을 K-팝과 같은 문화산업에 융합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즉, 한류를 타고 퍼지는 패션 산업이 일본에서 위협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저 노파심에 불과할까요? 일본 라쿠텐은 매년 자국을 제외 패션을 참고하는 나라를 연령대로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합니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23년판에 따르면 일본 여성의 경우 프랑스에 근소하게 뒤처진 5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가 한국 패션을 가장 많이 참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는 각각 75.9%, 57.8%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50대는 2022년 우리나라가 1위였으나 2023년 프랑스가 최다를 기록했고 60대는 이전 조사에서 1위가 프랑스였으나 올해는 우리나라가 차지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연도별 10대 조사 결과입니다. 무려 2016년부터 8년 연속 일본 10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패션이 한국이었으며 2018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조금 약합니다. 대부분 연령대가 미국 패션에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10대에서는 프랑스와 공동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지고 있죠. 2024년 2월 10일 산케이신문은 소위 일본에서 말하는 한국 같음 현상에 대해 꽤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올렸습니다. 역사 인식과 정치 외교면에서 마찰도 있는 이웃나라지만 문화에 대한 평가는 전혀 별개다. K-팝 아이돌의 아름다움과 퍼포먼스에 매료된 일본 여자들 사이에서 한국풍의 옷차림을 말하는, 즉 한국 같음이 침투하고 있다 라며 말 그대로 한국 스타일을 말하는 한국 같음, 한국 같다가 일종의 신조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매체는 또한 패션의 파급에 한국 화장품도 화랑이다. 아시아의 트렌드는 도쿄 하라주쿠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서울이다. 유행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오고 한국 같음이 사랑받게 되어 있다라며 일본 아이돌은 친근한 느낌이 돼 한국은 완벽한 모습이다. 한국 같은 것에 동경하는 일본인이 늘어난 것은 틀림없다. 한국인은 일본인과 골격이나 피부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허리 높이도 길이도 다르고 도자기와 같은 피부를 가졌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한국인도 있지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 등 한국 관련 잡지를 만드는 일본 편집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오늘 설명한 건 패션과 뷰티 관련 내용이지만 사실 인테리어나 식품을 포함한 모든 한류가 일본, 특히 MZ세대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한데요. 과연 이 기세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과거 제 동생 또래 아이들이 유행처럼 가던 미용실 이름이 헤어도쿄였습니다. 일본식 머리 스타일을 만드는 곳이었죠.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나왔지만 소위 하라주쿠 패션이 한국 젊은이를 강타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반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일본 문화나 일본 스타일 혹은 일본 감성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것을 이상하다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명확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에게 일본인 같다 라는 말이 칭찬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런 현상을 겪는 건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문화가 더욱 강해져 더 많은 나라가 더 깊게 우리 문화에 빠져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